인터넷 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26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제작한 소나타 등 15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를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수요일 코스피 지수 펀드 환매 물량을 앞세운 기관의 매도에 밀려서 2000선 하회한 채 마감했습니다. 고병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5% 내린 1998.0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투신을 앞세운 기관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다시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투신은 2,518억 원을 판 것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2,912억 원어치를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15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21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이 3.17% 내렸고 종이목재, 운수창고, 철강금속, 증권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업과 음식료품, 섬유유복, 서비스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기아차가 2% 이상 하락했으며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중공업 등도 1%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페이스북의 재고가 소식에 2.21%나 올랐고 SK텔레콤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527.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076.7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코스피 시장이 잠시 주춤하면서 증권사들의 향후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선에서 행보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내놓는 주가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증권은 지수의 상단이 열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KDB, 대우증권, 한양증권 등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신중론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날 분석 보고서에서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7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금액은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수치만 가지고 염려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며 특히 유동성 랠리 과정에서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어 21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을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 대비 외국인의 매수세가 덜 유입된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수 하단을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 데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로존에서도 추가적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저금리 기조 유지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또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도 지수 상승에 힘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KDB 대우증권과 한양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인 2050포인트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화학, 조선, 건설업종 등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치환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내외까지 단기 급등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고점을 형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또
특히 철강과 화학 등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 유동성 랠리가 진행됐던 지난해의 상승률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서서히 비중을 줄여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영 한양증권연구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장기 박스권 상단에 근접한 데 따른 저항감과 미국의 예산안 처리 등 정책적 이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탄력은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가 페이스북 바람을 타고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페이스북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요? 네, 이날 네이버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2.21%나 오른 55만 5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달 말 분할 상장 등 이후 한 달 사이에 14% 넘게 오른 것입니다. 시가총액도 18조 2,945억 원까지 불어나서 최근 SK텔레콤을 제치고 12위에 올랐으며 한국전력도 조만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이버의 이날 강세는 현지 시간으로 전날 미국 정시에서 페이스북이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전날 밤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2.67%나 상승한 48.4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장중 한때에는 49.66달러까지 오르며 50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페이스북의 주가 상승은 시티그룹이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23달러에서 55달러로 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홍영규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페이스북이 모바일 사업에서 성공하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내세우고 있는 네이버도 페이스북의 주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상승하면 네이버도 오르는 주가 동조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병기 기자와 증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터넷 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26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PC를 이용하거나 추가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PC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일부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사들은 26일부터 2주 동안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내일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 이상이 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제작한 소나타 등 15종 총 66만 2,51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이제까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소나타 등 15종은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제동 등이 켜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속 주행 장치와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의 적정성을 조사하다 대상 차량을 확대해 이번에 추가로 리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세 번째 제품인 갤럭시 노트 3와 새로운 스마트 기기 트렌드를 주도할 갤럭시 기어를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초 사옥에서 갤럭시 노트 3 월드 투어 2013 서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최근 독일 이파 2013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국내외 매체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는 오늘부터 전 세계 58개국에 동시 출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 이돈주 사장은 갤럭시 노트의 명성을 갤럭시 노트3가 이어갈 것이라며 전작의 성공을 뛰어넘어 삼성 휴대폰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최근 6개월 동안 0.4에서 0.5%포인트씩 하락해 최저 연 3.4%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일부 은행에서는 적금 금리보다 낮은 대출 금리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들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시티은행이 3.51%, 기업은행 3.57%, 국민은행 3.62% 등 3% 중반 금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줄곧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 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3.62에서 3.96%로 많게는 0.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내리는 가운데 가산금리마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로 2008년 이후 5년째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 발전지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명목 GDP 규모는 1조 1295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2005년 12위, 2006년 13위로 해마다 뒷걸음질 쳤으며 2008년에는 15위로 떨어진 뒤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부동의 1위를 유지했고 중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는 지난해처럼 2위에서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견그룹인 동양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만기가 돌아오는데 투자자들은 돈을 빼고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전망 경제부 임세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부입니다. 네, 동양그룹의 자금난에 대해서 채권단이 구조 조정을 전제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여신을 보유한 곳은 주식회사 동양과 동양시멘트인데요. 산은이 이들 계열사에 빌려준 돈은 모두 4,500억 원가량입니다. 이들 계열사가 무너지면 산은에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산은은 나머지 계열사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동양레저산업과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라면 동양시멘트 등의 자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려운 계열사에 빌려줄 목적으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금융당국이 내일로 예정된 동양의 회사채 발행에 제동을 건다고요? 네, 동양은 내일 65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증권신고서에 수정을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 위험을 상세하게 적은 증권신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동양이 지난 16일에 한 공시에 그룹의 최근 자금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이나 오리온그룹의 지원 불가 방침 등 가능한 한 위험을 빠짐없이 적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수정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새로 고쳐서 발행하려면 규정상 다음 달 둘째 주나 돼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동양은 이번에 1년 6개월 만기로 65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30일 만기가 돌아오는 299억 원의 회사채를 차환하는 데 쓰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회사채 발행이 늦어지면 동양그룹의 기존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단순히 정정 공시를 하고 발행은 예정한 26일에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투자자들이 이미 위험을 감지한 후여서 회사채를 제때 발행한다고 해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네, 자, 한때는 잘 나갔던 기업인데도 이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특별 검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양증권을 통해 자산을 투자한 공익이 사흘 만에 3조 5천억 원 넘게 돈을 빼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동양증권과 동양생명, 동양자산운용과 동양파이낸셜 대부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전체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파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는 없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손대기 어려운 영역인데요. 그동안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을 통해서 고액 자산가에게 기업 어음 등을 팔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를 놓고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돈을 활용했다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한 회장을 비롯한 현재 경영진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 금감원이 대대적인 특별검사를 실시했지만 그동안은 상황을 방관하다가 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특히나 중견그룹들의 위기가 상당히 잦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 중견그룹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에 이어 펜텍, 쌍용건설, STX그룹, 동양그룹이 올해 계열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그룹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계열사를 확장하며 급속도로 사세를 키워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은행 등 채권단에 빌린 돈도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주로 건설, 조선 등 시장의 영향을 받는 계열사가 한순간 흔들리면서 은행도 돈을 빼갔습니다. 동양의 경우 이를 메우려고 기업 어음이나 회사채 등을 고금리로 발행했다가 오히려 빚만 늘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도 동양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기업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강남점을 최대 3만 평 규모로 증축해 전국 1위 점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증축을 올 연말 착공해 201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증축 후 강남점의 규모는 최대 3만 평, 적어도 2만 6천 평으로 롯데본점과 같아진다며 충분히 전국 1등 점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모바일 음악 서비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카카오는 네오이즈 인터넷과 함께 모바일 음악 서비스인 카카오 뮤직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뮤직은 소셜과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음악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구성한 자신만의 뮤직룸을 만들 수 있고 친구들끼리 언제나 서로의 뮤직룸을 방문해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곡당 가격은 안드로이드는 600원, 아이폰은 0.99달러입니다. 5곡에서 10곡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도 판매합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